이렇게까지 하면서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피의자 이종섭밖에 없나요? 사실상 도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이종섭 전 장관 호주로 달아난 걸 두고 아마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제치고 이번 총선에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최근에 뭐 믿기는 힘들지만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워낙 위축이 돼 있었으니까 윤석열 지지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다. 또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 공천 파동 속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 같다. 이러니까 아 이때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판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건 국민을 깔보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MBC만 좀 제대로 언론하는 것 같아요. MBC 기자가 이종섭 전 장관 도망가는데 따라갔더라고요. 그 비행기까지 같이 타고 따라갔어요. 야, 대단하죠. 가기 전에 만나서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까지 합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했는데? 너네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 같이 타고 가서 취재하고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모습 한번 잠깐 보실까요? 어떻게 취재진 다 있는데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거 다 양이 나오고 공수처에. 아니 저희 대통령실 첫 통화하셨는데 누구랑 통화하셨던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실 그거는 예. 무슨 소리예요? 뭐 저런 게 없다고. 아이고 여기까지 오면 그때로 수고했어요. 누구랑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브리스번 가는 비행기까지 같이 타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취재 요청했는데 안 한다고 그랬고 또 이제 브리스번에서 캔버라죠. 캔버라까지 이렇게 이동하는데 또 그것도 따라가고 그래서 왜 처음에 브리스번 시드니로 안 가고 브리스번으로 갔나 했더니 호주 수도는 시드니가 아니고 캔버라죠. 예. 그런데 이제 아마 브리스번을 경유해서 갔나 봐요. 간만에 정말 기자다운 기자를 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반문하잖아요. 우리야말로 반문하고 싶죠. 윤석열 정권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대사로 왜 이종섭 국방장관을 임명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의 우방, 외교안보 많은 연관이 있어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출국 금지되었던 또 그 안타까운 사건의 피의자인 전 국방장관을 우리 우방인 호주의 대사로 이렇게 보내는 거는 호주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호주 교민들도 얼마나 뿔이 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권은 우리가 얼마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입틀막 정권이라고. 두 가지 버전의 입틀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을 막고 의원들의 입을 막고 또 민생토론에 참여했던 소아과 의사의 입을 틀어막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틀어막습니다. 물리적으로. 또 하나의 입틀막이 있는데 바로 이 최상병 이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이 관련자들에 대한 입틀막인데 수많은 당근을 주면서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국방장관은 호주 대사로 내보내고 또 연루된 신범철 차관이나 임종득 2차장은 공천 줘가면서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관례적으로 이제 직전 대사가 귀국한 후에 이렇게 출국하는 게 그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오기도 전에 그냥 저렇게 도망을 갑니다. 이재명 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뒷구멍으로 빼돌리고 있어요. 지금. 개구멍이라고 그랬나요? 개구멍이라고 그랬나요? 예. 빼돌리고 있는 거고요. 신임장 원본도 없이 지금 주랭랑 친 거잖아요. 이런 대사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헌정사상 출국이 금지되었던 자가 출국을 해제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대사로 임명했던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그 기자가 대통령실과 통화했는데 누구랑 통화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뒤에 따라가면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대통령실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국하기 전에 출국 금지가 돼 있으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공수처에서 뭐 이렇게 싹 조사 한번 받는 척하고 그다음에 그 조사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제 수사 들어갔으면 기본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었나요? 휴대폰 압수수색 했어야죠. 그래서 과연 누구한테 연락을 받고 그 결제를 뒤집었는지 이걸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수사 A, B, C 아닌가요? 그런데 그 전화를 냈는데 바꾼 걸 냈다는 거예요. 휴대전화 바꾼 거를.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휴대전화 바뀐 걸 내셨다는데 윤경호 소장님. 그거 바꾼 거 되면 무슨 소용 있나요? 그래요. 문제가 된 게 7월 31일. 예. 그러니까 장관이 보류해라 발표를. 근데 그때 이를테면 JTBC가 후속 보도했죠. 공이 뭐 찍힌 그러니까 용산 이태원 지역 번호가 찍힌 통화 내역. 그래서 거기까지 밝혔는데 이종섭 전 장관이 이를테면 국회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통화는 뭐 했다 뭐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아마 아까 MBC 기자의 질문도 이제 그 연장선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했던 전화기는 그냥 감춰버리고 그 다음 8월 한참 후부터 썼던 새로운 전화기를 제출했다. 이건 정말 우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주는 공권력이 이를테면 수사 대상자 피의자를 그냥 둘러싸고 합법적으로 감춰주고 빼돌리는 거에 공권력이 동원된 그런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이게 공권력이라는 걸 도대체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를 누가 자격을 부여했을까? 공수처도 완전히 형해화 돼버리는 거고요. 그 지휘권 위에 있는 법무부는 그냥 입만 다물고 있고. 사실 외교적으로도 이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상대국에서 신입장 말고 이제 아그레망이라는 예. 사전 절차가 있잖아요. 아그레망을 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보내는 나라에서 논란의 당사자가 대사로 온다. 그럴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을 흔쾌히 맞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첫째. 둘째는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 중에 상당수 아니면 하여튼 우리 교민들 중에 부끄러워서 우리 못 살겠다. 이종섭 대사 빨리 다시 본국에 돌아가라라고 벌써 반대 피켓 시위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신입장 아까 우리 김정은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사본을 가져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교적인 아주 세세한 부분인데 신임장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 credential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대사로서의 자격증이에요. 예. 그래야 뭐 그쪽의 자격증. 나라 요인들도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원본과 사본을 가져갈 경우 외교적으로 아마 차등을 두나 봐요. 원본을 가져가야 그 나라 대통령한테 그걸 제출을 하고 그걸 이제 어려운 한자말로 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출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제출을 하면 그 나라의 국가 원수, 그다음에 입법부의 수장, 사법부의 수장 이렇게 만날 자격이 생기나 봅니다. 그런데 사본만 가져가면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본을 가지고는 나머지 대사로서의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제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상대 나라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 책 잡히면서까지 대사가 가서 첫 활동을 하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뒷말을 낳는 거죠. 최정 교수님, 저는 네. 그게 궁금해요. 지금 총선 앞두고 어찌됐든 이번 총선을 야권은 이제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프레임을 자꾸 바꾸려고 이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막 예를 쓰고
그 정권 심판이 먹혀들까봐 일단 김건희 씨 꼭꼭 숨겨놓고 안 나오게 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자꾸 이제 민주당 공천 비판하고 뭐 운동권 심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권 심판을 자꾸 비껴가다가 이런 게 드러나면 지금 의혹 우리가 이채양명주 얘기하고 있는데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걸 풀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게 딱 드러날 텐데 왜 이 시점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보내려고 생각했을까? 저는 그 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종의 김건희 효과 아닐까요? 김건희 이 여사가 지금 이 대중들의 시선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란도 다 같이 물 밑에 내려가 버리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향후 만약에 공수수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지금 공수처장이 이제 곧 새로 네. 임명이 될 거거든요. 물론 이번 정권에서 이제 사실은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얼마만큼 수사 의지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요 피의자들 소환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예를 들면 총선 국민하고 마주치는 겹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놓으면 예. 아, 저 사람은 지금 호주 대사이니까 조금 천천히 하자 뭐 그런 식의 핑계를 댈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을 했겠죠. 아니 공수처에서 총선 전에 불러서 조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도 대비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소위 말해 영어로 표현해서 뭐 합니다만 out of sight, out 예. of mind 아닙니까? 눈에 안 띄면 원래 일단 이종섭 눈에 안 띄었는데. 눈으로 안 띄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완전히 바보 같은 덤이한 짓을 한 거죠. 예. 앞서 뭐 말씀들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그러니까 영장 심사에 가면 이 지금 이 발부 기준이 도주와 증거인멸이잖아요.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증거인멸은 확실하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 된 그러니까 사건 이후에 자기가 취득한 휴대폰을 제시했다는 건 이건 말 그대로 증거인멸이고 또 지금 이 주요한 피의자가 지금 사실상 도주를 하고 있잖아요. 도주한 행위이잖아요. 앞서 왜 브리즈번으로 갔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원래 대한민국 대사들은 웬만하면 다 시드니로 갑니다. 시드니에서 캔버라까지는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브리즈번으로 가면 브리즈번은 호주 대륙의 맨 위에 있거든요. 예. 그럼 거기 비행기로 한 3시간 또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대사 입장에서는 시드니 공항에서 내려서 어전차 타고 편하게 가고 싶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3월 8일 날 시드니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해놨어요. 아하. 예, 예약해놨는데 출국이 빨리 그 사이에 자기 생각에는 갈 줄 알았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가면 정상적으로 가면 시드니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예. 왜가 브리즈번 가고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하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예.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수처도 완전 직무유기고요. 이건 외교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도 직권남용인 거죠. 외교부가 출금된 상태를 몰랐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말이 안 되고요. 또 신임장 원본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했더니 사본으로도 웬만한 일은 다 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오늘날 이 지경까지 됐는지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4일날, 그러니까 1월 달에 출국 금지가 됐었는데 공수처는 그동안에 아무런 수사했다는 저희가 소식을 못 들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3월 4일날 대사로 임명됐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와글와글 이 민심이 이제 들끓기 시작하니까 3월 7일날 억지로 불러다가 요식행위 한 거잖아요. 수사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8일날 출금 해제하고 10일날 이제 떠나려고 도망치듯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련의 상황들은 그야말로 감추고 싶은 분명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떡을 줘가면서 당근을 줘가면서 입을 틀어막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2027년 5월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월에 이제 다음 정부가 출범을 하죠. 그러면 여권 무효화 시켜야죠. 그 전에 뭔가 이 윤석열 정권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국제 미화 되는 거죠. 불러들어야죠. 과도한 뭐라 그럴까 진짜 월권 이런 거야말로 정말 직권남용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엔 나중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사 대상자 피의자 신분인자를 어떻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출국 금지 해제까지 시켜주고 거기에다가
나라를 대표하는 특명 전권 대사잖아요. 특명 전권 대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격을 부여한다? 저는 이번 이 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면권의 남용만큼이나 무도한 짓이다. 출국 금지라는 게 그동안에 출국 금지가 해제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법무부에 주로 대부분 형사사건 피의자들 위주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잖아요. 47건 중에 출국 금지 기각된 게 30건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30% 정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출국 금지를 해제해 주십시오라는 요청해 본들. 근데 이 이종섭 전 장관은 지금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후속 수사가 벌어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가서 그냥 짜맞추기 하듯이 그렇게 4시간 그냥 받고 그냥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아까 왜라는 표현을 이제 왜를 물어보셨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법과 규정 이런 거를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조금 지지율이 올라서 그랬을 것 같다. 저는 뭐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냥 일관되게 그냥 주어진 권한 마음대로 그냥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를 스스로 번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한 걸 두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갔느냐? 한동훈 위원장이요, 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주 보기 드물게 본인 말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막 말을 더듬더라고요. 나 한동훈 말 더듬는 거 참 처음 봤어요. 당황했겠죠. 뭐지 이게? 그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한다는 말이, 호주는 뭐 방위 산업하고 우리하고 뭐 협력할 일이 많아서 전 국방부 장관이 가야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둘러대더라고요. 그런데 대사가 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자국민 보호입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와의 협력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논의하는 거지만, 그런데 자국민 보호가 제일 우선인 대사가 국민이 공항 앞에 나오는 걸 무서워서 다른 데로 도망가? 에라이. 엉망진창님, 이채양명주 호주로 수출합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또 국방 관련한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특별히 제가 더 아는 것은 없고요. 김유정 의원, 아마 한동훈 위원장 속으로 시발 욕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한테까지 이런 질문이 오게 만드냐, 나 정말 입장 곤란하게 뭐라고 대답을 하랴,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외교나 국방 관련 현안이 많은 나라라고 쳐요. 그런 우방 국가라고 치면, 근데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피의자 이종섭밖에 없나요? 호주 대사 갈 사람이 이 정권에서?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거고요. 공정상식 법치 외쳤던 이 정권에서 지금 의사들은 법대로 하겠다면서 다 틀어막고 뭐 맘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피의자는 이렇게 뒷구멍으로 도주시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법치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스웨덴의 본부를 둔, 오늘 아침 사설에도 나왔던데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해마다 이제 그 민주주의 리포트라는 걸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독재화가 진행되는 국가 42개 국가에 포함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지수도 이제 수치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2019년에 우리가 18위였어요. 2022년에 28위였어요. 그래서 올해 드디어 179개국 중에 47번째가 된 겁니다.
언론도 틀어막죠. 국민들 입 틀어막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피의자는 도주시켜서 대사로 임명하죠. 또 보훈 공천 해가지고 관계자들은 또 공천 줘서 국회의원 시켜주겠다고 하죠. 이러니까 독재국가 돼가고 있는 거다 너네 나라.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정말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잘못한 건 너무너무 많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확 끌어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상황을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권이 과연 제정신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입니다. 국가의 기강,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입니다.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혹시 몰라도 결국 은폐, 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결국 국민들에게 증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덕 전 국가안보실 차장, 공천장까지 줬습니다.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에 대한 윤석열 정권식의 화답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입니다. 폐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정말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권력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버리는 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출국 금지라는 게 법무부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건 뭐 수사기관들이잖아요.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형사사건과 관련된, 물론 민사사건에도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 얘기는 이 당사자가 이 공권력의 수사를 피해서 도주를 해버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인데, 이번 사례는 아예 그냥 공권력이 나서서 그걸 도와준 꼴이잖아요. 도와준 꼴. 그리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탄탄대로를 깔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얘기 전 뭐 100번 맞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조금 아마 한 달 이내, 2달 이내 재외 공관장 회의가 또 잡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연초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공관장들을 전부 외교부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일종의 집체 교육이랄까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그 해에 외교 방향, 그다음에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대사들에게 또는 공관장들에게 그걸 이제 숙지를 시키는데, 뭐 들리는 바로는 이종섭 장관이 그때 또 들어온다 뭐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써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대상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보낸 특명정권 대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문제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무슨 외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칠 수 있겠어요. 아까 앵커께서는 우리 재외국민 보호 이거에서부터 벌써 교민들이 기피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사로서의 외교 활동 자체도 아마 반쪽도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차재원 교수님, 저는 이번에 그것도 궁금해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수사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조사 받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대사로 나갔잖아요. 공수처가 수사할 테니까 들어와 그러면은 나라 돈 써가지고 그 세금 가지고 좋은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출장 내가지고 와서 수사 받습니까? 그런 케이스는 아마 이
아마 개인의 아마 비용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사로서의 공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피의자 이종섭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아마 일종의 그러니까 연차나 휴가를 썼어요. 그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본인이 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과연 그렇게 집행할지는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 뭐 우리가 좀 이 감식 눈초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의 이번에 그 호주 대사 임명은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임명 절차부터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수사를 받고 있는 주요 피의자를 그러니까 주요 이 지금 하나의 뭐랄까 이 외교 공관장으로 보낸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인데요. 앞서 그 출국 금지가 돼 있는 부분이 몰랐나 알았냐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인사 요즘 검증을 누가 하고 있죠? 법무부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출검의 당사자도 법무부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몰랐다? 이런 부분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신임장을 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여받지 않고 갔다 있는 부분도 사실은 이 통상의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4월 달에 지금 이 해외 공관장 회의가 연례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호주하고 긴급한 뭐 국정 현안이 외교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해외 공관장 회의가 열리고 하면 그때 맞춰가지고 한 달 정도 외교 연수원 같은 데서 연수도 받으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다 모인 장소에서 임명장을 받고 그 신임장을 제정을 해서 그렇게 갖고 가는 것이 이 통상의 예인데 그렇지 예. 않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앉혔냐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호주 대사는 역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잘하면 차관복급 아니면 국장급이 가는 이 나라거든요. 1급짜리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하면서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보 국방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마 뭐 방위산업 차원에서 우리가 작년에 아마 여기에 지금 이 자주포를 아마 대거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오커스라고 있잖아요. 미국, 영국, 호주가 지금 이 같이 엮어져 있는 구사동맹.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 영국, 미국이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한국도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이 갔다는 부분은 이 상당히 오커스에 한국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추측을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오커스에 만약에 한국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중국과 이마처럼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호주가 우리나라의 상당하게 큰 교육국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1년에 한 400억 달러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석탄, 철강석을 이 호주에서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이 훨씬 더 그것이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좀 뭐랄까 외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그냥 막 국민적 동의도 없이 그냥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 왜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 이렇게 물러나고 난 뒤에 일종의 정치적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너 입 막고 있어. 입 닫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 한 자리 줄게. 이런 방식과 똑같은 거죠. 손준성 검사가 고발사주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거. 그리고 지금 뭐 신범철, 임종덕 이런 사람들을 공천 준 거. 그리고 군사보좌관을 사단장으로 영접시킨 거.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과연 이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몰랐다면 무능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습니다. 가히 런종섭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취재진을 만난 이 전 장관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검증을 결정하는 부처는 모두 법무부입니다. 지금 이게 뒷머리 긁적이면서 몰랐던 척, 내 일 아닌 척 한다고 될 일입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받은 것도 없었습니까?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은 이 도주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런종섭 씨는 모든 범죄자들의 롤모델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고위 관직을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도피 시나리오입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보면 총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외교부는 여권 내주고 우리는 검증 안 해서 몰라요. 공수처는 형식적으로 4시간 소환조사에서 대충 뭐 뭉개주고, 법무부는 조사 받았으니까 됐다 출국금지 풀어주고, 그러면서 모든 기관이 똘똘 뭉쳐서 해외로 도피를 시켰지요. 자, 이 내용 한 가지만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번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유정 의원님, 지금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가요? 네, 5월 말까지인데요. 탄핵 가능합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해보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최상병 관련한 특검법도 지금 패스트트랙이 올라 있기 때문에 4월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종섭 대사가 뭐 언제라도 와서 수사 받겠다 필요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공수처장 후보가 2사람으로 좁혀져 가지고 올라가는데 아직도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뭐 다 또 그 한통속 관계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과연 이걸 수사할 수 있을까의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인데, 뭐 남은 동안이라도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종섭 그 특검법도 뭐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정말 예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영화도 이런 영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사도 없었고요. 그래서 남은 몇 달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또 아니면 22대에 들어가서 더 이제 힘을 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진실을 규명하는 데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교민들, 우리 교민, 자국민 보호 말씀하셨는데, 국방장관 시절에는 우리 젊은 군인의 목숨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수사를 한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오히려 항명죄로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을 하고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사로 가서 또 우리 교민들은 얼마나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을 물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지금은 멈춰있지만 종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훗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채양명주 잊지 말자라고 외치는 이유는요, 정말 책임을 지고 또 국민들한테 엎드려서 빌어야 할 정부가 그 짓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반하장식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고 본인들은 뒤로 숨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박정훈 대령 그 수사했다고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항명했다는 이유죠. 제대로 수사하고 장관이 결재까지 한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걸 너는 명령을 안 들었어 라고 지금 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온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유 뭐 이런 걸까지 그랬는데 그 목사를 주거 침입으로 지금 처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어떻게 눈뜨고 봐야 됩니까? 정상적인 나라에서, 상식 있는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 호주 입국하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종섭 전 장관이 연루된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또 출국 과정을 상세히 다뤘는데,
최재형 교수님. 네. 이게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호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찜찜하죠. 네. 이게 정식 지금 신임장도 갖고 오지 않는 사람인데 사실은 뭐 아그레망이 호주에게 넘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호주는 뭐 이 정도까지일까라는 그러니까 정확한 그걸 몰랐겠죠. 아마 뭐 이 수사의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뭐 그 정도. 그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것도 몰랐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국에서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되면서 호주도 같이 상당히 좀 이 소동 속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난감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앞서 아까 그 탄핵안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탄핵안 발의는 지금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상 뭐 탄핵안이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 거야 심판 프레임이 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선명하게 저는 탄핵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탄핵안을 아마 이 가결시키기는 본회의는 소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총선 끝나고 본회의가 한번 열리긴 열려요. 열려죠.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잘 안 오긴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주요한 법안들 중에 총선 이후에 통과된 법안들이 꽤 있죠. 대표적인 법안이 국회 선진화법이 총선 이후에 통과됐던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무당층의 입장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심판하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지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단순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못한 사람을 상 주고 잘한 사람을 벌 준다면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죠.